사실 뭐 저도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거는 요거 먹으면 됩니다. 뭐 한 방에 해결됩니다. 이런 거 다들 너무 좋아하는데 눈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들 참 많죠. 여러 가지 뭐 눈에 좋은 거, 뭐 블루베리 이야기도 있고, 뭐 등푸른 생선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비타민 A나 오메가3나 뭐 지아잔틴 이런 물질들이 들어가 있는 걸 먹으면 좋다라고 시중에 정보가 정말 많이 나와 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그거 기억했다가 그것만 찾아서 먹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 그냥 몸에 좋은 음식들이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좋은 거를 먹고 내 몸에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를 하면 내 눈도 당연히 좋아진다 인 거지, 내 몸에 받지도 않는 뭐 그런 라이프 스타일과 음식을 고집을 하면서 사실 눈에 좋은 것만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눈이 따로 좋아질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우리 몸에 좋은 다양한 음식들, 그리고 뭐 좋은 채소들, 좋은 과일들 많이 먹고 충분히 휴식해주고, 요즘 사실 잠에 대한 또 의미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야 죽고 나서 관안에서 더 잘 수 있는데 살아있을 때는 잠을 줄여야 된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7시간 이상 자야 한다라고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는 동안 뇌도 휴식하고 우리 몸도 휴식하고 눈도 휴식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 취하고 우리 몸에 좋은 음식 먹고, 그리고 가까운 거리 잘 안 보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내 몸을 케어를 하다 보면 당연히 눈도 건강하게 유지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아까 그 근시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제가 하나 조금 빠뜨린 부분이 뭐냐면, 근시가 왜 진행이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이거는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 또는 뭐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 가까운 거리를 많이 봐서 그렇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요즘 나오는 가장 큰 핵심적인 이야기는 햇빛을 덜 받으면은 근시가 더 많이 진행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햇빛을 충분히 받았을 때 우리 몸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그게 분비가 됐을 때 우리의 안구가 너무 지나치게 크게 자라는 걸 막아주는데, 이 작용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우리의 안구가 무리하게 이렇게 커지고 그로 인해서 근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 특히 대만 교육청에서는 하루에 2시간 이상 학생들을 무조건 야외 생활을 시키라고 지금 공고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좀 더 책도 보고 뭐 게임도 하고 이게 아니라 무조건 밖에 나가서 놀려야 된다. 사실 그게 몸에도 좋은 거고 눈에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근시 진행을 억제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야외에서 햇빛 받고 노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래 근시라는 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구가 조금 남보다 커져 있다 보니까 초점이 앞에 맺혀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제 멀리 있는 게 흐려 보이는데 가까운 거리를 보면은 초점이 뒤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뒤로 가기 때문에 근시는 원래 안경을 벗으면 가까운 거리가 잘 보이는 눈이에요. 그런데 이제 노안이 진행되면 힘이 약해져서 초점이 뒤로 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내 눈이 좋아진 것 같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먼 거리는 안 보이는데 가까운 거리가 잠시 더 또렷해지는 거죠. 근데 노안이 더 진행되면 다시 초점이 뒤로 가기 때문에 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인 거고, 특히 안경을 벗었을 때는 가까운 게 더 잘 보일 수는 있지만 이제 안경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근시가 와도 이제 노안용 안경을 써야지만 먼 거리도 잘 보고 가까운 거리도 잘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노안에 가장 취약한 눈은 사실은 원시입니다. 원시는 이제 망막의 뒤쪽에 초점이 맺히는 그런 눈인데, 가까운 거리를 보게 되면은 물체가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면 초점이 더 뒤로 가거든요. 그래서 멀리가 어느 정도 잘 보였지만 가까운 거리는 더 안 보이게 되는 눈이 원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안이 시작되면은 가까운 거리가 급속도로 더 안 보이게 됩니다. 근데 원시가 있는 줄 모르고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먼 거리를 보다가 상이 뒤에 맺혀서 잘 안 보일 경우에는 수정체에 힘을 빡 주면 렌즈가 갑자기 두꺼워져서 이 상이 앞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집중해서 보면은 잘 보이기 때문에 나는 원시가 없는 좋은 눈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원시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이런 분들이 노안이 또 오게 되면 나는 눈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갑자기 가까운 거리가 원래도 잘 안 보였지만 갑자기 훅 안 보이는 상황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더 당황하시고, 그래서 노안으로 인한 고통을 더 많이 겪게 되는 눈이 원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저희 딸아이한테 늘 잔소리하는 게 요즘 다 밤에 침대에 누워서 불 켜놓고 뭐 하고 있으면 야단 맞으니까 불 꺼놓고 자는 척하면서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정말 최악입니다. 우리가 어두워지면 이 동공이 더 확장이 돼서 사물을 더 잘 보기 위해서 동공이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핸드폰에 이 강력한 광선이 막 들어오는 거잖아요. 눈이 정말 피로해지고 계속 잔상도 남아있고, 그래서 눈의 피로도도 높이고 수면의 질도 떨어뜨리는
거는 정말 건강에 안 좋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잠 안 오거나 뭐 갑자기 궁금한 거 있으면 누워서 그냥 보고 싶은데 이건 정말 안 하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저 딸아이하고도 약속을 했어요. 핸드폰을 보되 침대 위에서는 절대 보지 않는다. 무조건 밖에 나와서 본다. 라고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불 꺼놓고 누운 상태로 보는 거 절대 금지. 누워서 보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건 엎드려서 보는 거. 엎드려서 보면은 우리 안압이 상승을 합니다. 요즘 젊은 녹내장 환자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 녹내장이라고 하는 거는 눈 안에 이제 압력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이거 정말 실명으로도 갈 수 있는 되게 중대한 하나의 질환이기 때문에 엎드려서 압력이 앞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상태로 껌껌한 데서 핸드폰을 보는 건 정말 최악입니다. 그래서 침대 위에서 그냥 핸드폰 보지 않는다, 불 꺼놓고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 우리가 뭐 하루 종일 뭐 유튜브 보고 있고 회사에 가면 컴퓨터 보고 있고 뭐 그런데 사실 화면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피로도도 높아지고 이 마이봄샘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적당히 오일이 분비가 되어야 우리 눈에 뻑뻑함도 없어지는데 계속 또렷이 보고 있다 보니까 이 마이봄샘에서 분비되는 오일이 충분히 이제 잘 분비가 잘 안 되고 잘 안 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뻑뻑함을 느끼고, 그래서 건조증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작업을 할 때도 가능한 의식적으로라도 눈을 좀 깜빡이는 노력, 그리고 시선을 자꾸 돌려주는 노력, 그리고 40-50분 작업을 하면은 진짜 10분 정도는 좀 멀리 보고 쉬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4m, 5m 이상의 먼 거리를 보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그보다 가까운 거리를 볼 때는 우리의 수정체도 의도적으로 더 두꺼워져 있어야 되고, 그걸 두껍게 만들기 위해서 주변의 근육이 긴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의 어떤 부위든지 계속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 좋을 리가 없겠죠. 피로가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쉬어주는 거는 먼 거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 계속 봤을 때는 꼭 먼 거리를 보면서 우리의 눈을 쉬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근시가 진행되는 나이는 보통 한 5, 6세부터 24세까지 우리의 성장이 멈출 때까지 근시가 같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시는 사실 뭐 나중에 수술하면 돼 이래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높아져서 어릴 때부터 근시를 좀 해결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이런 부모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근시를 어린 나이에 좀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쓰는 방법은 대략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안과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아트로핀이라고 하는 약물요법이고요. 요거는 이제 점한 액을 넣어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드림 렌즈라고 많이 불리우는 그런 이제 컨택트 렌즈. 그래서 밤에 그 아이들이 자는 동안에 이 렌즈가 우리의 각막을 좀 눌러줘 가지고 우리 근시의 진행을 좀 막아주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렌즈를 빼면은 그날 하루 동안은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 끼지 않아도 정상적인 시력으로 생활을 할 수 있으면서 자는 동안 또 근시의 진행이 억제되는 그런 또 컨택트 렌즈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안경 렌즈 중에서도 근시 진행 억제 렌즈들이 지난 한 2-3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경은 12시간 이상 일상생활에 그냥 써주기만 해도 우리 아이들의 근시의 진행을 60-70% 이상 지금 늦춰줄 수 있는 그런 렌즈들이 시장에 이미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의 수단이 있고요. 근데 각각의 방법, 그 수단들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은데, 제가 아는 선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아트로펜 요법은 아무래도 계속 약물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걸 넣어주지 않으면 또 효과가 별로 없는 부분이 있다거나, 그리고 넣다가 중단했을 때는 그동안 억제됐던 근시 진행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리바운드 효과가 되게 크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드림 렌즈를 하시는 분들이 아트로펜을 보조적으로 같이 쓰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고요. 드림 렌즈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 동안 그냥 안경이나 렌즈 없이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 이제 이 딱딱한 렌즈를 밤에 계속 껴야 되기 때문에 이물감이 있고 또 렌즈를 잘 소독해주거나 이러지 않으면 또 눈이 좀 감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드림 렌즈도 아트로핀하고 마찬가지로 이거를 계속 끼고 있다가 안 끼기 시작하면 다시 또 리바운드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그동안 눌러놨던 근시 진행이 한꺼번에 진행될 수 있다.
뭐 이런 또 이제 단점이 있고, 안경 렌즈 같은 경우는 장점은 사실 쓰다가 안 써도 리바운드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냥 내가 시력 교정을 위해서 안경을 썼는데 그 사이에 근시 진행도 같이 억제가 된다라는, 간편하고 안전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어린 자녀들이 활동량도 많고 밖에서 뛰어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안경을 써야 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아이들이 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그런 옵션일 수는 있어서 세 가지 방법이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잘 비교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안경이라는 게 그 정말 중요한 도구이잖아요. 우리의 시력을 보완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면서 이 예민한 얼굴에 하루 종일 쓰고 있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안경의 그 핵심 포인트는 얼마나 편안한가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안경 자체의 디자인이나 브랜드에 좀 집착을 하다 보면 내 얼굴과 이 안경이 잘 맞는지, 그래서 내가 진짜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되게 유명한 브랜드의 안경인데 딱 썼을 때 보시면 옆으로 보시면 이 각도가 되게 많이 꺾여 있고 앞에서도 지금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이제 해외 유명 브랜드인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게 서양인 얼굴에 맞춰져 있는 디자인이라서 이런 동양인인 한국인이 썼을 때 코는 서양인보다 낮고 또 그 이마의 각도도 서양인들이 훨씬 더 많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렌즈의 각도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거리에서 보면은 유명 브랜드 안경을 이렇게 잘못 쓰고 계신 경우가 많고, 그래서 우리 얼굴에 안 맞기 때문에 당연히 불편할 것이고, 그리고 렌즈가 원래 설계되어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렌즈를 쓰셔도 그 도수라든지 뭐 어지럼증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에 잘 맞는, 특히 이제 동양인을 위한 안경이 맞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내 얼굴 특성을 최대한 반영을 한 안경인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이제 편하게 쓰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 우리가 안경을 고르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이 사실 그 안경이 영향을 미치는 우리 얼굴의 요소가 어떤 것이냐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눈동자 사이의 거리예요. 그래서 이 안경테의 중심하고 우리 눈동자의 중심이 거의 일치했을 때 사실 렌즈가 가장 제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두께도 좀 더 얇은 부분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미간 사이의 거리하고 이게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코 높이, 그리고 귀까지의 거리, 각도 이런 것들이 사실 개개인이 다 제각각인데 안경은 대부분 기성품들은 그 맞춤 제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얼굴에 좀 특이점을 못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귀가 양쪽이 짝짝인 경우는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쪽으로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귀까지 거리가 긴데 안경 다리가 거기까지 못 가다 보니까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앞에 각도도 무너지고 여기 제대로 못 잡아주기 때문에 또 무게가 더 앞으로 쏠려서 불편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내 얼굴의 특성을 이 안경이 반영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물론 이제 대부분 안경사분들이 전문적인 스킬을 가지고서 피팅을 해주십니다. 피팅을 해주실 때 안경사분들이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잘 해주시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피팅으로 이게 조정이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나의 개성이 너무 강할 경우에는 피팅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그 자체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또 개인 맞춤 안경 브랜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안경 착용에 있어서 너무 불편이 컸다, 그러면 저희 브리즘 같은 브랜드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안경은 사실 안경테와 이제 렌즈의 결합물이다 보니까 이 기준이 다양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안경 렌즈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 테가 조금 오래되거나 낡는다고 해서 뭐 트렌드에 조금 뒤처져 보일 수는 있고 약간 뭔가 헐거워질 수는 있지만 그건 다시 조정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뭐 우리의 눈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렌즈 같은 경우는 사실 한 2년 정도 쓰고 나면 많은 경우 스크래치가 막 생깁니다. 보통 우리가 멀티 코팅이라는 걸 해서 이제 렌즈를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이 렌즈는 대강 내가 취급을 해도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튼튼할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썼던 안경 렌즈는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서 유리의 장점은 스크래치가 잘 안 나고 투명하다는 점, 단점은 무겁고 깨진다는 점. 그래서 이게 이런 안전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99.9% 다 플라스틱 렌즈로 넘어왔습니다. 플라스틱 렌즈의 장점은 이제 가볍다는 거,
해서 깨지지 않는다는 것. 단점은 스크래치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멀티 코팅을 하긴 하지만 그 코팅을 아무리 비싼 코팅을 하더라도 우리가 취급을 잘 못한다면은 사실 스크래치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특히 이제 전문 용어로 메리아스 뭐 이런 걸로 안경 닦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티셔츠로 닦고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닦으시는데 저희는 이 코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스크래치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안경 닦는 극세사 천으로 꼭 닦아달라고 요청을 드리고요. 꼭 가방에 하나씩 넣어 다니시면서 거친 소재로서 렌즈에 스크래치를 내는 그런 거를 이제 안 하시기를 이제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관리를 또 잘 하더라도 또 이제 코팅은 그 열에 취약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헤어 드라이기를 가까이 댄다거나 사우나 같은 데 쓰고 간다거나 이랬을 때도 코팅이 또 녹아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코팅을 최대한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조심해서 써주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2년 정도 지나면은 스크래치와 어느 정도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그렇게 교체를 하는 것을 저희는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또 그 시력 자체도 1, 2년마다 조금씩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서 도수를 조정해 주는 것이 우리가 깨끗하고 맑은 시야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압축이라는 용어 자체가 고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표현이긴 한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굴절률이 높은 렌즈를 고른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굴절률이 높아진다는 거는 같은 두께의 렌즈로도 더 빛을 많이 껐기 때문에 시력이 매우 나쁘신 분들이 보통 렌즈가 너무 두꺼워져서 불편함을 겪으시는데 이런 굴절률이 높고 또는 압축을 많이 한 렌즈 쓰면 상대적으로 얇은 렌즈로도 이 굴절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이제 깨끗하게 시야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압축을 많이 한 렌즈를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무조건 좋은 거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얇아지는 만큼 빛의 굴절에 있어서 좀 왜곡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딱 이 렌즈 원래 모양대로 볼록하게 생긴 렌즈가 빛을 모아주는 성질이 가장 좋은 거고 이걸 평평하고 이렇게 그 얇게 만들수록 빛의 꺾임이 좀 분산되거나 이런 왜곡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력이 너무 나쁘지 않은 분이라면 적절한 그 굴절률, 적절한 압축을 한 렌즈를 이제 안경사의 추천을 통해서 선택하시는 거를 저희도 추천을 드리고요. 시력이 많이 나쁘지 않은데 나는 무조건 고사양으로 할 거야. 압축 많이 한 걸로 주세요.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얼굴 자체가 뭐 82억 명의 인구를 다 얼굴을 보고 우리가 누군지 판단을 할 정도로 정말 오미조미란 이 좁은 그 영역에 많은 요소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가 안경을 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코죠. 아무래도 이 무게가 코에 다 걸리고. 근데 우리 코 모양을 가만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가로축이 있고 세로축이 있으면서 경사가 또 져 있어요. 그 경사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가면서 점점 넓어지는 그래서 의외로 되게 복잡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게 또 좌우가 삐뚤어진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피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노즈패드 암 또는 그 코받침의 이제 기둥을 조절을 해가지고 여기에 안착을 시키는데 사실 이게 생각만큼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코가 다 다르게 생기고 거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균형이 있다거나 또는 내 코의 기성이 너무 강해서 기존의 기성태로 이게 또 안 맞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콧자국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나의 이런 코의 복잡한 입체적인 구조를 이 안경이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안경사분한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시고 피팅을 정확하게 해달라고 하시는 방법이 최우선이고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코 기둥의 넓이가 너무 넓다거나 오히려 좁은데 코가 높아서 각도가 너무 가파르다거나 또 이런 여러 가지 개개인의 차별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또 저희가 이런 맞춤 디자인과 맞춤 생산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개인 맞춤 안경이라는 솔루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선글라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특히 여름철에 강력한 이 직사광선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하는 건데 요즘 이제 일단 잡화점이나 패션 스토어에서 이 선글라스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글라스 렌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건데 일부 이런 저렴한 제품들 중에는 자외선 차단 코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그런 렌즈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어두운 선글라스를 쓰게 되면 우리의 동공이 확장이 됩니다.
됩니다. 그런데 자외선이 차단이 안 되면 오히려 선글라스 안 썼을 때보다 확장된 동공을 통해서 자외선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게 선글라스인데 알고 봤더니 내 눈을 해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UV400 이런 마크가 붙어 있고 UV 차단이 되는 그런 렌즈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사실 대부분의 그 안경원에서 취급하는 렌즈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런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지만 좀 너무 저렴한 채널이나 패션 채널에서는 가끔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선글라스는 아무래도 이제 패션 소독으로서 많이 활용을 하시다 보니까 디자인 그리고 연예인 누구누구가 썼다 이런 거에 되게 집착을 많이 하시는데 뭐 사실 많은 경우 연예인들은 얼굴도 작고 코도 오똑하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잘 어울렸던 선글라스가 나한테 안 어울리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일반 안경과 마찬가지로 이 선글라스도 내 얼굴에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나의 개성에 어울리는 내 취향과 내 얼굴 형태에 맞는지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맹목적으로 트렌드만 쫓기보다는 내 얼굴의 특성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써보시면서 나의 이미지에 맞는 거를 찾아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시면 선글라스 쓰실 때도 훨씬 편하고 더 예쁘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약간 유명 브랜드에서 취급하고 있으면 아마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자외선 차단 코팅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믿을 만한 채널이라면 제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선글라스로 출시를 한다면 그런 자외선 차단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